그 5천 원의 빚은 이자를 합쳐 이제 제 인생 전체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2012년 가을, 남대문 시장 골목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작은 시계 수리점입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낡은 시계들이 걸려 있고 좁은 작업대 위에는 돋보기와 정밀 드라이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팔순을 넘긴 주인 박성호 할아버지는 오늘도 묵묵히 시계 태엽을 감고 계십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만 시계를 만지는 순간만큼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들어섭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그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주인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할아버지, 혹시 오래된 장부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박 할아버지는 손을 멈추고 남성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가에 잔주름이 더 깊어지며 희미한 미소가 번집니다. 장부요? 어떤 장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외상장부요. 1970년대쯤 작성된.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잠시 굳어집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걸어가십니다. 낡은 서랍장을 열고 먼지 쌓인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십니다. 이 장부 말인가요? 중년 남성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는 장부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그 장부였군요. 박 할아버지는 다시 의자에 앉으시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 먼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의 40년이 되어 갑니다. 이 장부를 버리지 못한 지가 말이죠. 손님은 어떻게 이 장부에 대해 아신 겁니까? 제 아버지께서 석 달 전에 돌아가시기 전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시계 수리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 성호 형님께 미안한 빚이 있다고요. 박 할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 양반이 돌아가셨군요. 박 할아버지는 장부를 펼치십니다. 노란 종이에는 희미한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는 어느 한 페이지를 가리키십니다. 여기 1974년 6월 15일. 이날을 제가 어찌 잊겠습니까? 그날은 여름이 시작되는 무더운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손은 거칠었고 5살쯤 된 어린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는 커다란 회중시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눈에는 깊은 슬픔이 그리고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박 할아버지의 회상이 계속됩니다. 그 양반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시계가 멈췄으니 고쳐달라고요. 이 시계를 볼 때마다 돌아가신 아내를 기억한다고 제발 고쳐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시 42이었던 시계공 박성호는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고장은 심각했지만 고칠 수 있었습니다. 수리비가 5천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큰 돈이었지요. 그 양반이 주머니를 뒤지며 구겨진 지폐들과 동전들을 꺼냈습니다. 전부 합쳐도 1,500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외상으로 드렸습니다. 그 양반에게 말했지요. 나중에 돈 생기면 그때 가져오라고요.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말했습니다. 성호 형님, 꼭 갚겠다고 자기 이름을 장부에 적어달라고요. 그때 그 옆에 서 있던 어린 아들이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저를 올려다보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중년 남성은 장부를 들여다봅니다. 희미한 글씨로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 양반이 한 달에 한 번씩 왔습니다. 300원, 500원씩 손에 쥐고 와서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요. 가끔은 그 꼬마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 저는 그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오셔도 된다고. 다 갚을 필요 없다고요. 박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창밖으로 남대문 시장의 소란스러운 풍경이 보입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났을 때부터 그 양반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았지요. 저는 아마도 가족이 이사를 갔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장부 한쪽 모서리를 쓰다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반의 간절한 눈빛이, 꼭 갚겠다던 그 목소리가, 그리고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서 있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기억났거든요. 할아버지, 세월이 흘러도 저는 가끔 그 부자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아들은 훌륭한 어른이 되었을까? 그 양반은 건강하신가? 행복하게 사시는가 하고요. 이 장부는 그 양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젠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지요. 중년 남성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주셨습니다. 당신이 평생 갚지 못한 빚이 하나 있는데 그걸 꼭 대신 갚아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과 함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치십니다. 이건 편지가 아닌가? 당신이 좀 읽어주시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호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님께서 고쳐주신 아내의 시계 덕분에 저는 평생 아내를 가슴에 품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고 힘든 시절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저희 가족은 갑자기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공장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형님께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나야 했던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습니다. 박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릅니다. 저는 형님께서 보여주신 따뜻함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외상을 해주시고 부담 갖지 말라 하신 그 마음을 평생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들에게도 항상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형님 같은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 너도 그렇게 살라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 제 인생을 돌아보니 형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단순한 시계 수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고 존중이었으며 한 사람의 인격을 지켜주는 배려였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는 사람을 믿을 수 있었고 제 아들도 바르게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5천 원의 빚은 이자를 합쳐 이제 제 인생 전체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 편지와 함께 제 마음을 전합니다. 성호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들 녀석이 꼭 찾아뵐 것입니다. 가게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빚이라니요. 이게 무슨 빚입니까? 그 양반이 배운 것만큼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난해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입니다. 박할아버지는 봉투를 다시 중년 남성에게 돌려줍니다. 이미 다 갚아졌습니다. 그 양반이 좋은 사람으로 사셨고 아들까지 훌륭하게 키우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진 대가입니다. 이 돈은 손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할아버지,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인데요. 그것이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빚을 갚는 방법입니다. 중년 남성은 깊은 절을 올립니다. 박할아버지도 천천히 일어나 답례를 하십니다. 그리고 박할아버지는 그 오래된 장부의 해당 페이지를 찢어 중년 남성에게 건넵니다. 이제 이 장부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약속은 지켜졌고
인연은 완성되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가서 당신 아버지 영정 앞에 놓아드리십시오. 중년 남성은 장부 한 장을 소중히 받아들고 다시 한번 깊은 절을 올립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인생에 얼마나 큰 빛이었는지 모릅니다. 나도 고맙네. 당신 아버지 같은 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네. 그날 저녁 박성호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주무셨습니다. 40년 가까이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장부는 이제 단 한 장만 남았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작은 시계 수리점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진실과 신뢰, 그리고 인간의 따뜻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012년 실제로 남대문 시장에서 50년 가까이 시계 수리점을 운영하신 박 할아버지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2015년에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장부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며 한 사람의 작은 배려가 한 가족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감동 사연 황혼 친구였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